아침 7시 30분. 민준이는 학교 가는 길을 재촉한다. 엄마 순이는 주방 테이블에 도시락을 놨다. 투명한 뚜껑 속에는 노란색 쌀밥 위에 빨간 토마토 소스가 묻어난 무언가가 담겨 있다. 필리핀식 아도보. 아버지 마르코가 어제 저녁 정성스레 만든 달걀이다. 민준아, 밥 먹어. 순이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현실이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필리핀 사람이고 그가 만드는 음식은 이 집의 밥상에 오른다. 하지만 민준이의 손가락은 도시락을 집으려다 멈춘다. 눈과 손이 따로 노는 것처럼 몸이 반항한다. 엄마, 난 학교에서 밥을 안 먹어. 순이는 민준이의 얼굴을 본다. 9살 아이의 눈 속에는 뭔가 불안정한 것이 흔들린다. 순이는 그 불안정함이 자신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문제도 이해한다. 세상은 잔인하니까. 혼혈 아이에 대한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그래. 그럼 학교 가서 사 먹어. 엄마는 도시락을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다. 항복이다. 엄마의 항복을 보는 민준이의 얼굴이 더욱 흐려진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는 것을 본다. 아버지가 밤새 만든 음식을 받지 않는 자신이 엄마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것 같다. 미안해. 말은 작았지만 무게는 컸다. 뭐해? 순이가 민준이의 머리를 쓸어 넘긴다. 손가락이 머리칼 사이를 지나간다. 그 손길은 괜찮아. 엄마가 이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이해가 더 깊은 슬픔을 파낸다.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본다. 곧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낀다. 민준이는 학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어간다. 라면과 김밥을 산다. 모두가 먹는 음식, 모두와 같은 음식. 그것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우리에 속할 수 있다는 착각이 생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학교 교실. 아침 자습 시간. 민준이는 옆자리 친구 준호를 본다. 준호의 도시락에는 계란말이, 어묵, 보쌈이 담겨 있다. 전형적인 한국식 도시락이다. 그리고 준호의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두 한국인이다. 준호의 밥상은 단순하다. 문제가 없다. 민준아, 넌 뭐해? 쌀밥? 담임 선생님 이영준이 민준이의 도시락을 본다. 라면과 김밥. 선생님은 문제 없다고 웃는다. 하지만 그 순간 반 아이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로 몰린다. 이 아이는 항상 다르다. 동남아 이름, 동남아 얼굴, 동남아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도시락까지 달라 보인다. 민준아가 또 이름을 틀렸대. 뒷자리에서 누군가 웃는다. 민준이의 이름은 필리핀식으로는 민우언이라고 발음한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그냥 민준이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한국 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자신의 절반이 지워지는 것 같다. 민준아? 민우언? 뭐야? 이상한데. 한 아이가 시익거린다. 다른 아이들이 따라 웃는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배제였다. 민준이는 고개를 내린다. 자신의 도시락이 보이지 않게 무릎 아래에 집어넣는다. 모두의 시선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점심시간. 민준이는 화장실에 간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라면을 먹는다. 모두가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 민준이는 화장실 칸막이 옆에 앉아서 라면 냄새가 묻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든다. 그 순간 아버지 마르코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르코는 직장을 마친 후 저녁이면 어두운 주방에 서 있다. 손톱 사이까지 음식 냄새가 흐릿하게 밴다. 밖에서 남은 시간으로 필리핀 음식을 만든다. 바나나, 꽃과 생선으로.
코코넛 밀크와 사이판 페퍼로. 아버지는 민준이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 속에서 자신을 본다. 자신의 눈, 자신의 피부, 자신의 혈통. 그 아이에게 자신이 음식으로, 문화로, 전통으로 남기고 싶은 것들. 마르코는 그것을 밥상 위에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밥상은 침묵해 버렸다. 마르코는 필리핀에서 온 지 12년이 되었다. 서울 강남구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한국 남자들과 같은 벽돌을 옮기고 같은 시멘트를 붓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 필리핀 사람이다. 쉬는 시간에 다른 팀은 한국말로 농담을 주고받지만 마르코는 조용히 도시락을 연다. 그리고 자신이 아침에 만든 음식을 본다. 마르코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안다. 순이가 민준이가 학교에서 안 먹는다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도 또 요리를 한다. 괜찮아, 순이. 아이가 이 나이면 그럴 수 있어. 마르코의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진심은 명확했다. 하지만 순이는 마르코가 아파하는 것을 본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그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마르코는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왔다. 그곳에서 자신도 어머니의 요리를 먹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나나 잎을 준비했다. 생선의 목과 내장을 치웠다. 코코넛을 강판으로 빚어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을에서 서울로, 그리고 자신의 음식도, 자신의 언어도, 자신의 이름도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 저녁, 마르코는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아빠한테 와. 민준이는 천천히 부엌으로 간다. 마르코는 민준이의 어깨 높이에 맞춰서 앉는다. 그리고 정성스레 손질한 생선을 보여준다. 이거 봤어? 이건 필리핀에서 오는 거야. 아빠의 엄마가 이걸로 요리했어. 그리고 아빠의 아빠가 이걸 먹었어. 그리고 아빠가 이걸로 너를 기다렸어. 마르코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마르코는 민준이의 얼굴을 본다. 아이의 눈 속에서 뭔가 흔들리는 것을 본다. 죄책감인지, 불안감인지. 아이는 모른다. 그것은 둘 다였다. 근데 아빠, 나는. 민준이가 말을 시작한다. 하지만 완성하지 못한다. 자신의 음식이 부끄럽다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하겠는가? 자신의 아버지가 부끄럽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 아버지의 손에는 시멘트 자국이 남아있다. 그 손들이 밤새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지 않는 자신이 힘들어. 그래? 마르코가 묻는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 대신 눈물이 떨어진다. 학교에서 나는 다르대. 내 이름도 이상하고 내 얼굴도 이상하대. 그리고 아빠의 음식도.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린다. 마르코는 아이를 품는다. 그 작은 어깨를 감싼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알아. 알아. 마르코는 중얼거린다. 그의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긴다. 나도 그런 적이 많아. 나도 여기서 다르야. 하지만 마르코는 계속했다. 밤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필리핀 음식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 그리고 마르코는 다른 필리핀 노동자들을 본다. 그들도 저녁마다 음식을 만든다. 그들도 아이들을 둔 사람들이고, 그들도 밥상에서 침묵을 경험한다. 하지만 마르코는 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전통이었다. 기억이었다. 사랑이었다. 그것을 잊는다는 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마을을 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뿌리를 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마르코는 순이와 침대에 누워 있다. 순이, 혹시 내가 민준이에게 잘못된 걸 주고 있는 거 아닐까? 뭐가? 정체성, 문화, 이런 거들. 순이는 마르코의 손을 잡는다.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아이가 모든 걸 받아들일 때까지. 그건 나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순이도 확신하지 못한다. 순이는 한국의 시골에서 났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순이가 필리핀 남자와 결혼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 순이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나오지 않았다. 순이는 그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민준이에게도 유전되었을지도 모른다. 마르코는 밤 12시까지 일어나 있다. 조용한 부엌에서 손으로 음식을 다진다. 칼의 소리는 잔잔하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마르코는 생각한다.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라고. 언젠가는 자신의 아버지의 손이 담은 사랑을 이해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기까지 마르코는 계속 요리했다. 민준이의 학교는 서울 강남의 평범한 초등학교다. 3학년 2반의 교실 벽에는 다양한 나라의 국기 그림이 붙어 있다. 우리는 하나의 지구 가족이라는 문구 옆에. 하지만 교실 안의 현실은 그 그림과는 다르다. 이영준 담임은 올해 첫 해에 교편을 잡은 젊은 선생님이었다. 대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배웠다. 하지만 교실 현장은 교과서와 다르다. 이영준은 민준이를 좋아했다. 착한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그 착한 아이가 왜 자꾸 혼자 떨어져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민준아, 너는 왜 항상 혼자 있니? 점심시간 후 자습시간. 이영준이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든다. 그냥요. 너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어. 혼자 있을 필요 없어. 이 말은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격려였다. 하지만 민준이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넌 다르니까 노력해야 한다. 넌 부족하니까 노력해야 한다. 네. 민준이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 뒤에는 더 큰 침묵이 있었다. 같은 날, 체육 시간. 반 아이들은 축구를 한다. 민준이도 섞여 있다. 하지만 공이 그의 발 가까이 올 때 아이들은 자신의 발로 공을 몰고 간다. 민준이는 자동으로 뒤로 물러난다. 자신이 공을 찰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차도 괜찮지만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오지 말고. 너는 저기 있어. 준호가 손짓한다. 그것은 지시였다. 명령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따른다.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곳은 골대 앞이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누구도 있고 싶지 않은 자리. 하지만 그 자리는 정확하게 민준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되었다. 축구 경기가 끝나고 아이들은 체육복으로 돌아간다. 화장실에서 민준이는 거울을 본다. 자신의 얼굴을 본다. 어두운 피부, 필리핀식 얼굴이다. 거울 옆의 거울에서는 준호가 손을 씻는다. 밝은 피부, 한국식 얼굴. 그리고 준호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서 본 후 그냥 나간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민준이는 거울 앞에 남는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른다. 자신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봤다. 저녁 시간. 민준이는 엄마와 대화한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생겼어? 순이는 손을 멈춘다. 순이는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뭐가? 내 얼굴. 왜 다들 나랑 달라? 내가 뭐가 이상해? 순이는 아이를 안는다. 아이의 머리가 자신의 가슴에 닿는다. 그 작은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질문들이 든 것 같다. 넌 이상하지 않아. 넌 아름다워. 너는 아빠의 아름다움과 엄마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친구들은 나를 자꾸 따돌려. 순이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민준이를 따돌린다. 그것은 악의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무지이기도 하고, 단순한 발달 단계의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민준이가 겪는 고통은 현실이다. 그건 그들의 문제야. 너의 문제가 아니야. 순이의 말은 옳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상처가 남는다. 그 상처가 깊어질수록 민준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부정하게 된다. 다음 날 학교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학급 회의 시간, 이영준이 선생님은 우리 반의 다문화 친구들을 소개해 봅시다 라고 제안했다. 선의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를 사건으로 만들었다. 민준아, 너는 필리핀에서 왔지?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모든 눈이 민준이에게로 모인다. 민준이는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치 자신이 전시회의 전시품이 된 느낌이다. 그냥 있습니다. 뭐가 재밌어? 음식이요. 민준이는 자신도 모르게 말한다. 음식. 아버지의 음식.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음식. 아, 그래.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아니요. 민준이는 빠르게 대답한다.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자신의 아버지의 음식이 반 전체 앞에서 소개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이영주는 놀라는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에게로 질문을 옮긴다. 그럼 준호는? 너는 뭔가 특별한 취미 있어? 준호가 대답한다. 축구요. 좋아. 축구는 우리 반 모두 좋아하지. 반 아이들이 웃는다. 준호는 환영받는다. 하지만 민준이는 회피한다. 민준이의 음식에 대한 질문은 끝났다. 하지만 그 질문의 흔적은 남는다. 쉬는 시간. 준호가 민준이에게 온다. 넌 왜 필리핀 음식을 안 만들어? 재미있을 텐데. 그냥 싫어. 너 이상해. 민준아, 왜 자꾸 자신을 거부해? 준호의 말은 무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답하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내린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이었다. 3월의 끝, 봄이 반쯤 들어선 날이다. 교실에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온다. 아프리카 남부의 작은 나라에서 온 아이다. 우렉. 남아프리카 이름으로는 우마를리 정도로 발음된다. 하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간단하게 우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렉의 피부색은 검은색이다. 밝은 갈색이 아니라 진하고 어두운 검은색. 그 피부색은 교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깔이다. 마치 신호등같이. 우렉이라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습니다. 우렉의 한국말은 느리고 조심스럽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와, 아프리카. 아이들이 소리친다. 그것은 환호였나 호기심이었나? 아니면 놀람이었나? 민준이는 우렉의 얼굴을 본다. 우렉도 긴장하고 있다. 그것은 민준이가 아는 표정이다. 쉬는 시간. 아이들은 우렉에게 몰려간다. 넌 사자 봤어? 아프리카는 안전해? 넌 어떤 음식을 먹어? 모든 질문이 우렉을 낯선 존재로 강조했다. 마치 우렉이 이 교실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객인 것처럼. 우렉은 대답한다. 하지만 그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웃는다.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야. 아이가 우렉의 몸짓을 따라 한다. 마치 우렉이 이상한 외계인처럼. 우렉은 고개를 내린다. 점심시간. 우렉은 급식실에서 밥을 받는다. 한국식 밥, 국, 반찬. 우렉은 그것을 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음식은
우렉이 평생 먹어온 음식과는 다르다. 우렉의 도시락은 아프리카 음식으로 가득하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들, 스프, 지역 곡물로 만든 것들. 하지만 우렉은 그 도시락을 꺼내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민준이는 화장실 칸막이에서 라면을 먹다가 우렉을 본다. 우렉은 급식만 먹으면서 도시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정확히 민준이가 하던 동작이다. 그 순간 뭔가가 통했다. 민준이는 우렉에게 간다. 넌 도시락을 안 먹어? 우렉이 민준이를 본다. 아, 그게 어색해서. 그 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색함, 불편함, 두려움. 나도. 민준이가 대답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다리를 만든다. 넌 어디에서 왔어? 필리핀.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왔어. 내 엄마는 남아프리카에서 왔어. 아빠는 한국인이야. 우렉의 가족 구성은 민준이와 달랐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둘 다 뭔가 어중간했다. 너는 뭐라고 불러? 민준이. 내 이름은 우마를리인데 여기서는 우렉이라고만 불러. 그것도 같은 경험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경험. 그 다음부터 민준이와 우렉은 가까워진다.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같은 비 속에서 만난 두 그루의 나무처럼. 며칠 후, 체육 시간. 우렉도 축구를 한다. 하지만 우렉도 골대 앞에 배치된다. 누구도 우렉을 자신의 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우렉의 얼굴도 서툰 한국말도 낯설었으니까. 축구 경기 중 민준이는 우렉을 본다. 우렉은 골대 앞에서 계속 물러나고 있다. 마치 자신이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처럼. 민준이는 갑자기 공을 우렉 쪽으로 찬다. 우렉, 여기. 우렉은 놀라서 공을 받는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발로 공을 찬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우렉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넌 골까지 5미터야. 가. 민준이가 소리친다. 우렉은 공을 몬다. 그리고 슈팅한다. 공은 우렉의 기대처럼 정확하게 골 안으로 들어간다. 우렉이 골을 넣은 것이다.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친다. 처음으로 우렉도 환호를 받는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본다. 아빠, 새 학생이 들어왔어. 응, 남아프리카에서 온 아이야. 그 아이도 자기 음식을 부끄러워해. 마르코는 아이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다. 그렇구나. 그 아이는 혼자야? 응.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다음 날 마르코는 민준이에게 묻는다. 너 친구 도시락 데리고 오고 싶어? 그게 뭐예요? 너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그 친구한테 줄래? 민준이는 처음으로 생각해 본다. 자신의 음식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용감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입에 자신의 문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대답한다. 그리고 그 대답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다. 다음 날 점심시간. 민준이와 우렉은 화장실 대신 학교 앞 벤치에 앉는다.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기로 한 것이다. 민준이가 도시락을 연다. 그 안에는 필리핀 식탁 요리인 아도보가 담겨 있다. 빨간 토마토 소스, 부드러운 닭고기, 감자. 마르코가 새벽에 만든 음식. 우렉은 그 음식을 본다. 이게 뭐야? 아도보. 필리핀 음식이야. 아버지가 만들었어. 우렉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든다. 그리고 한 입 먹는다. 오, 맛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용이었다. 우렉이 민준이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민준이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민준이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우렉의 도시락을 본다. 너의 음식도 보고 싶어. 우렉은 잠깐 망설인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짧다. 우렉이 자신의 도시락을 연다. 안에는 스튜가 담겨 있다. 남아프리카식 음식, 소고기, 포도, 견과류가 들어간 복잡한 맛의 스튜. 이건 뭐야? 봄베이 스튜. 엄마가 만들었어. 민준이가 한 입 먹는다. 그것은 낯선 맛이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낯설미였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은. 맛있어. 정말. 응. 민준이와 우렉은 서로의 도시락을 나눈다. 필리핀의 음식과 남아프리카의 음식. 두 대륙이 한 벤치에서 만났다. 그 순간 다른 아이들이 다가온다. 준호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 너네 뭐 해? 도시락을 나누고 있어. 우레기가 뭐 먹고 있어? 호기심이 섞인 질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돌림이 아니었다. 남아프리카 음식이야. 먹어봐. 민준이가 우렉의 도시락 조금을 주었다. 준호가 먹는다. 오,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갑자기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온다. 호기심에 이끌려 민준이와 우렉의 도시락은 순식간에 반 전체의 관심사가 된다. 너 이것도 만들어? 이건 뭐야? 또 뭐가 있어? 민준이와 우렉은 자신들의 음식을 설명한다. 마치 음식의 대사자처럼. 그리고 그 설명 속에는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문화가 담겨 있다. 우리 엄마도 이런 음식을 만들어. 알레? 누군가 말한다. 그것은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다. 차이 속에서 공통점을.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갈 때 이영준 선생님이 민준이를 본다. 민준아, 너 잘 지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저녁 민준이는 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빠, 아까 음식 정말 맛있었대. 모두가 좋아했어. 마르코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것은 노동 현장에서의 수많은 무시와 거절 속에서 처음으로 받는 수용이었다. 정말? 응. 그리고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 음식을 부끄러워해서. 마르코는 아이를 안는다. 말 대신 포옹으로. 그 포옹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이해, 아버지의 사랑.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난다. 민준이와 우렉의 우정은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아이들은 그들을 낯선 존재로 본다. 여전히 민준이의 이름은 잘못 발음된다. 여전히 우렉의 피부색은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뭔가가 변했다. 민준이는 이제 거울 앞에서 다르게 선다. 거울 속의 자신을 봐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안에 필리핀의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한 번은 민준이가 준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다르다는 게 싫어? 뭐? 나는 다르지 않잖아. 정확히 그거지. 나랑 우렉은 다르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준호는 생각해 본다. 자신은 언제나 같은 것 속에 있었다. 같은 음식, 같은 외모, 같은 문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좋게 만들었나? 그렇군. 준호가 대답한다. 학교 도서실에서 이영준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한 권의 책을 준다. 민준아, 이 책 읽어봐.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어린이 책이었다. 그 책에는 많은 아이들이 나온다.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건 평생의 질문이야.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한 가지가 아니야. 선생님의 말은 단순했지만 명확했다. 민준이는 그 책을 읽는다. 그리고 읽을수록 자신의 상황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많은 아이들이 같은 질문을 해왔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그 답을 찾았다. 어느 날
미술 수업 시간. 이영준이 과제를 낸다. 자신을 그려보세요. 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뭔가를 포함해서. 민준이는 처음에 몸을 굳힌다. 자신을 그린다?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린다. 그림 속의 민준이는 반반이다. 한쪽에는 필리핀의 해, 가을 바람, 마르코의 손.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산, 봄날의 기운, 순이의 얼굴. 그리고 중간에는 민준이가 선다. 두 세계 사이에. 그림을 완성한 후 민준이는 그것을 본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는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진심으로. 우렉도 그린다. 우렉의 그림 속에는 아프리카의 초원, 어머니의 얼굴, 남아프리카의 국기, 그리고 한국의 교실, 친구들의 얼굴, 새로운 집, 그리고 중간에는 우렉이 있다.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처럼. 이영준이 학생들의 그림을 걸어놓는다. 교실 벽에. 우리의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제목 아래 민준이의 그림이 보인다. 준호도 본다. 그리고 준호는 자신의 그림을 본다. 자신은 한 가지 색깔이다. 한국의 색깔. 하지만 이제 준호는 생각한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 색깔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 주말 마르코는 민준이를 돌보보이 스카우트 집회로 데려간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준이가 부탁했다. 아빠, 나도 스카우트에 들어가고 싶어. 마르코는 놀라면서도 기쁘란 표정이다. 정말? 응. 우레기도 들어가대. 우리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스카우트 집회에서 민준이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다. 그것은 어느 나라의 옷이 아니라 특정 조직의 옷이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준다. 스카우트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민준이는 우렉을 만난다. 우렉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 안녕. 두 아이가 손을 맞춘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의 동맹이었다. 그 저녁, 마르코와 순이는 민준이를 보면서 눈물이 난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준이 컸네. 순이가 속삭인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생각한다. 자신의 음식이, 자신의 문화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4월의 첫째 주, 민준이와 우렉의 우정은 학교 전체로 퍼진다. 이제 아이들은 그들을 따돌림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친구들로 본다. 이영준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반 모두가 집에서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나누는 음식 축제를 어떨까? 처음에는 엄마들이 반발했다. 준비가 복잡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민준이의 엄마 순이가 먼저 수긍한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자 우렉의 어머니 아내가 따라 나선다. 우리 가족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른 엄마들도 동의한다. 음식 축제가 잡혀 있는 날은 4월 15일, 목요일.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 변화가 일어난다. 마르코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필리핀의 음식들을 만든다. 아도보뿐만 아니라 롤로스라고 불리는 튀김, 그리고 하루라고 불리는 디저트.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마르코의 대답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것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의 음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그것이 마르코가 배운 새로운 방식이었다. 순이도 함께한다. 순이는 비빔밥을 만든다. 한국의 음식. 하지만 순이는 한 가지 다르게 한다. 마르코의 참여를 포함시킨다. 마르코, 넌 어떤 채소를 좋아해? 포도는 어때? 비빔밥에 포도? 순이는 웃는다. 하지만 그리고 시도한다. 포도를 포함한 비빔밥. 그것은 매우 새로운 조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가정의 음식 같았다.
한국과 필리핀의 음식, 순이와 마르코의 손이 만든 음식. 축제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 떨려요? 응. 아빠도 떨려. 저도 떨려요. 근데 이상하게 좋은 떨림이에요. 마르코는 아이를 안는다. 그건 용기라는 거야, 민준아. 학교 강당에서 음식 축제가 시작된다. 테이블들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각 테이블에는 다른 나라의 음식이 놓여 있다. 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나라들, 베트남, 인도, 중국. 아이들의 친구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다. 민준이의 테이블에는 아도보, 롤로스, 그리고 마르코와 순이가 함께 만든 포도 비빔밥이 놓여 있다.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물어본다. 필리핀 음식이에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민준이의 대답에는 이전의 수치심이 없다. 대신 그것은 자랑이었다. 아이들이 먹는다. 아도보를 맛본다. 그것은 새로운 맛이다. 그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맛. 오, 정말 맛있는데? 너 아버지 요리 잘하네. 민준이는 웃는다.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었다. 우레게 테이블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남아프리카의 스튜, 여러 종류의 구이, 아내가 밤새 만든 음식들, 아이들이 몰려온다. 와, 이게 아프리카 음식이야? 응,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 우렉도 민준이처럼 변했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자랑한다. 준호가 민준이에게 온다. 민준아, 미안해. 전에 너 따돌렸어. 민준이는 미소를 짓는다. 괜찮아. 이제 알고 있잖아.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도보를 또 한 번 맛본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영준 선생님은 한 가지 발표를 한다. 아이들, 우리 반은 정말 특별해요. 너희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이 교실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민준이와 우렉은 눈을 맞춘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들이 축하받는 기분이 든다는 것. 그 저녁, 마르코는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안녕?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 민준이 학교에서 우리 음식을 모두에게 나눴어. 그리고 모두가 좋아했어. 마르코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들린다. 아, 그렇구나. 잘했구나.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다. 축제가 끝난 후 어떤 변화가 명확해진다. 민준이는 이제 학교에서 필리핀 이름으로 불릴 때도 대답한다. 민우원? 네. 아이들이 놀라지만 민준이는 웃는다. 그건 필리핀에서의 내 이름이야. 두 이름 다 나야. 이런 태도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준호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물어본다. 할머니, 우리 조상은 어디서 왔어? 준호의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만 기뻐한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어. 준호는 그것을 찾아본다. 인터넷으로, 도서관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순이와 마르코는 한 가지 결정을 한다. 민준이가 방학 때 필리핀에 가보는 게 어때? 순이의 제안이었다. 마르코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응. 너의 가족도 봐야 하고, 민준이도 너의 나라를 알아야 해. 그것은 마르코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근데 돈이, 내가 있지. 우리 가족 돈을 써. 순이는 말한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알도록 해주기 위한 선택.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우렉에게 말한다. 우렉, 여름방학에 필리핀에 가. 우렉의 얼굴이 밝아진다.
정말? 그럼 나도. 나도 남아프리카를 가보고 싶어. 근데 우렉도 민준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알겠어. 너 엄마한테 말해. 그럼 너도 가. 민준이는 우렉의 어머니를 만나 말한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눈물을 흘린다. 우렉이가 엄마 나라를 다시 보고 싶대요. 아내는 울면서 웃는다. 응, 데려가자. 우렉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해. 여름방학이 오기 전 한 가지 더 일어난다. 학급 모임에서 이영준 선생님은 한 가지 특별한 과제를 낸다. 각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한 줄로 써보세요. 민준이는 쓴다. 나는 필리핀 아버지와 한국 엄마의 아이고,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렉은 쓴다. 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온 아이고, 한국이 내 새로운 집이 되어가고 있다. 준호는 쓴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이제 세상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영준 선생님은 이것들을 교실 벽에 붙인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 아래 학생들이 그것들을 읽고 지나간다. 그리고 조금씩 학교의 분위기가 변한다. 더 이상 다르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간다. 마르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온다. 아니, 정확히는 학교 강당에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필리핀 음식의 기초를 가르친다. 이영준 선생님이 요청한 것이었다.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한다고. 마르코는 그렇게 한다. 아이들 앞에서 손으로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아이들은 본다. 자신들의 친구 민준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나라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이건 사랑이야. 아이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 마르코의 말은 느렸지만 명확했다. 그날 밤 마르코는 민준이를 본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너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자랑할 수 있게 됐어. 민준이는 아버지를 안는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여름방학이 온다. 민준이와 마르코, 순이는 비행기를 탄다. 마닐라로, 마르코의 나라로. 비행기 안에서 민준이는 창밖을 본다. 구름,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필리핀. 아빠, 떨려요. 아빠도 떨려. 마르코는 10년 만에 가는 고국이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 가족의 사랑.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마르코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울었다. 12년의 떨어짐. 하지만 그 12년을 메우려는 듯 마르코의 어머니는 아들을 놓지 않았다. 우리 아기 돌아왔네. 엄마, 안녕. 이건 누구니? 마르코의 어머니는 민준이를 본다. 이건 내 아들, 민준이야.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는다. 한국 얼굴인 민준이를 안으면서 웃는다. 너는 너 엄마 닮았네. 하지만 눈은 우리 가족 눈이야.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받아들임, 포용, 사랑. 마르코의 가족은 크다. 형, 누나, 그리고 여러 조카들. 모두가 민준이를 맞이한다. 한국에서 온 조카를 말이다. 첫 저녁, 마르코의 어머니가 음식을 만든다. 민준이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먹었던 필리핀 음식들. 하지만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할머니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민준이는 먹는다. 하고 우는 것처럼 보인다. 괜찮아, 민준아? 순이가 물어본다. 엄마, 이건 아빠가 만든 것과 다르지만 같아요. 우리 할머니가 있으니까. 마르코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린다. 손자의 말이 자신을 관통했으니까. 며칠이 지나고 민준이는 마르코의 고향을 본다. 작은 마을, 푸른 논과 밭,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곳. 아빠, 여기가 아버지가 자란 곳이에요? 응. 마르코가
민준이의 손을 잡는다. 여기서 아버지는 너처럼 어린아이였어.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났어. 그 순간 민준이는 음식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것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이었다. 기억이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아빠, 나 음식 배우고 싶어요. 마르코의 얼굴이 밝아진다. 정말? 응. 그럼 내가 서울에서 친구들한테 할 수 있잖아. 마르코는 자신의 어머니를 본다. 그리고 어머니도 보고 있다. 손자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칠 기회를.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선다. 할머니의 손이 민준이의 손을 인도한다. 생선을 손질하는 법, 소스를 만드는 법, 코코넛 밀크를 짜는 법. 이건 사랑이야, 민준아. 모든 음식에 사랑을 담아야 해. 할머니의 말은 아버지의 말과 같다. 할머니, 알겠어요. 민준이는 배운다. 단순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학 마지막 날, 마르코의 가족은 민준이를 위해 큰 식사를 준비한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건 우리 손자 환영 파티야. 마르코의 어머니가 말한다. 그 밤, 마을의 광장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인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리핀의 음식들이 가득 찬다. 민준이는 그 광경을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 뒤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사는 아름답다는 것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준이는 순이에게 물어본다. 엄마, 넌 필리핀이 좋아? 순이는 웃는다. 응. 엄마도 좋아. 너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정말 따뜻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알았어. 왜 아버지가 그 음식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왜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고 기억이고 역사니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을 본다. 할머니가 싸준 음식, 필리핀의 음식들.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만들어 줄 거야. 2학기가 시작된다. 민준이는 처음 날부터 다르다. 어깨가 당당하다. 눈이 밝다. 자신 속에 뭔가 채워진 것처럼. 우렉도 마찬가지다. 우렉은 여름방학을 남아프리카에서 보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돌아온 우렉도 변했다. 첫 점심시간. 민준이와 우렉은 자신들의 도시락을 펼친다. 이제 그것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난 필리핀에서 배워온 음식이야.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 난 남아프리카에서 만들어 온 거.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몰려온다. 이제 그것은 자연스럽다. 오, 우렉, 너 나라에 갔다고? 응. 그리고 민준이도 필리핀 갔대. 어땠어? 최고였어. 정말. 이영준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본다. 그리고 느낀다. 자신의 수업이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이영준은 자신의 교육 일지에 쓴다. 오늘 내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자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던 교육이다. 학교의 벽에는 이제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붙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각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을이 온다. 학교는 다문화 축제를 준비한다. 이번에는 전교적 행사다. 모든 반이 참여한다. 민준이의 반은 필리핀과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부스를 만든다. 마르코와 아내가 함께 준비한다. 축제 날, 학부모들이 온다. 순이와 마르코, 아내, 그리고 많은 다른 학부모들. 마르코와 아내는 함께 음식을 준비한다. 필리핀의 음식, 남아프리카의 음식.
그리고 한국 학부모들도 함께한다.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한 어머니가 마르코에게 묻는다. 마르코는 설명한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 음식 속의 사랑에 대해 다른 어머니가 아내에게 온다. 아, 이 스튜는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알려줄 수 있어요? 아내는 웃으면서 종이에 쓴다. 그 레시피 옆에는 한 줄이 더해진다. 음식을 만들 때 항상 사랑을 첨가하세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이와 우력은 부스 옆에 선다. 자신들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마치 문화 대사처럼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여기가 남아프리카예요. 지구본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여기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묻는다. 너희는 뭐야? 필리핀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민준이가 웃으면서 대답한다. 우리는 둘 다야. 아니면 둘 다 아니라고 해도 돼. 우리는 그냥 우리야. 그 대답은 단순하지만 깊다. 축제가 끝나고 밤이 된다. 순이와 마르코는 집에 돌아간다.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다. 순이, 고마워. 정말. 마르코가 속삭인다. 뭐가? 이 모든 게 우리 아이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순이는 마르코의 손을 잡는다.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고마워. 침대 옆에 책장에는 민준이가 쓴 일기가 있다. 오늘은 축제 날이었다.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요리했다. 그리고 나는 우렉과 함께 다른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한 것 같다. 내가 필리핀인이면서 한국인이 되고 동시에 나가 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겨울이 온다. 학교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각 학생이 자신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책으로 기록하기. 민준이는 필리핀 음식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든다. 그 안에는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들이 그림과 함께 담겨 있다. 각 요리마다 그 요리의 의미, 그 요리 속의 사랑이 설명되어 있다. 우렉은 남아프리카의 맛이라는 책을 만든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손으로 만든 음식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각 음식마다 그 음식과 연결된 어머니의 기억들. 준호도 책을 만든다. 한국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제목의 책. 그 안에는 할머니에게 배운 반찬들, 국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영주는 이 책들을 학교 도서관에 보관한다. 그것들은 이제 학교의 자산이 된다. 많은 학생들이 그 책들을 읽는다. 아, 내가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 학생들이 말한다. 겨울의 마지막 날, 학교는 음식으로 배우는 세계라는 특별 강연을 한다. 연사는 마르코다. 아니, 정확히는 마르코와 아내. 그리고 여러 학부모들이 함께한다. 강연의 제목은 우리 음식의 이야기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역사입니다. 음식은 기억입니다. 음식은 사랑입니다. 마르코는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강연을 들으며 많은 학부모들도 울음을 터뜨린다. 자신들의 음식에 대해,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강연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 여러 나라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베트남, 인도, 중국, 그리고 더 많은 나라들의 음식이.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는 아버지를 본다. 아빠, 이제 내가 이해해. 왜 아버지가 그 음식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마르코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넘긴다. 그래, 우리 민준이. 아버지,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응, 요리사. 아니, 정확히는 문화를 나누는 요리사. 음식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마르코의 눈에 눈물이 나온다. 자신의 아이가 자신의 문화를 미래의 일로 삼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럼 되거라. 우리 민준이.
너는 할 수 있어. 봄이 다시 온다. 3학년이 끝나고 4학년이 된다. 민준이와 우렉은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따돌림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 때문이다. 새로운 학생이 들어온다. 필리핀에서 온 아이, 태국에서 온 아이,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 민준이와 우렉은 그들을 맞이한다. 마치 자신들이 그렇게 맞이받고 싶었던 방식으로. 안녕. 넌 필리핀에서 왔어? 내 아버지도 필리핀 사람이야. 태국, 오. 넌 우리 반에 처음이야. 아, 무섭지 마. 우리 반은 좋아. 민준이와 우렉의 태도는 이제 이 학교의 문화가 되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문화. 이영주는 더 이상 젊은 선생님이 아니다. 그녀는 이제 경험 있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대부분은 자신의 학생들이 가르쳐 준 것이다. 학기 말, 이영주는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쓰게 한다. 1년 전, 너는 누였고, 지금 너는 누니? 민준이는 쓴다. 1년 전, 나는 자신을 거부하는 아이였다. 나는 부끄러워했고,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렉은 쓴다. 1년 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이를 만나고 이 학교를 알게 되면서 나는 함께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 준호는 쓴다. 1년 전, 나는 세상이 한 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세상은 수백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날 저녁, 마르코와 순이는 민준이를 본다. 책을 읽고 있다. 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책. 아이, 우리 민준이, 너는 어디의 아이니? 순이가 물어본다. 민준이는 책을 내려놓고 웃는다. 나는 서울의 아이, 필리핀의 피를 가진 아이, 한국인이면서 필리핀인인 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엄마 아버지의 아이야. 마르코는 아이를 안는다. 그래, 우리 민준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밤이 깊어가면서 집은 조용해진다. 부엌에는 마르코가 내일 준비한 도시락 재료가 있다. 필리핀 음식.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음식. 침실에서는 순이가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한다. 엄마, 안녕? 좋은 소식이 있어. 민준이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자랑해. 전화 저쪽에서는 순이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구나. 잘했네. 우리 순이. 그리고 마르코도. 응. 엄마, 내가 깨달았어. 사랑이란 건 상대를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그게 맞아. 학교의 강당에는 여전히 그림들이 붙어 있다. 우리의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제목 아래 민준이의 그림, 우렉의 그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그림들. 그 그림들은 이제 학교의 상징이 되었다. 다양성의 상징, 수용의 상징, 사랑의 상징. 밥상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한다. 여러 언어로, 여러 문화로. 그리고 그 모든 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민준이는 잘한다. 아버지의 필리핀과 어머니의 한국 속에서. 그리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것은 필리핀도 한국도 아닌 자신의 세상이다. 하지만 그 세상에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다. 우렉도 잘한다. 어머니의 남아프리카와 아버지의 한국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선생님 이영주는 계속 가르친다. 하지만 이제는 교과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로부터 배운다.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마르코는 계속 요리한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의 미각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꾼다. 여름이 다시 온다. 민준이는 또 다시 필리핀으로 간다.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우렉도 함께 간다. 필리핀을 보고 싶다고 해서 마니라의 공항에서 할머니는 두 아이를 맞이한다. 우리 민준이, 너도 왔구나. 그리고 이건 우렉? 응. 할머니, 우렉이 나 친구야. 할머니는 우렉을 안는다. 마치 자신의 손자처럼. 그 밤, 할머니는 두 아이를 위해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두 아이는 함께 먹는다. 필리핀의 음식을. 그리고 그 음식 속에는 두 나라의 사랑이 담겨 있다. 밥상 위에는 침묵이 없다. 대신 웃음과 대화와 사랑이 담겨 있다. 민준이가 물어본다. 할머니, 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든 되고 싶은 거 되거라. 우리 민준아, 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다리? 응. 필리핀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엄마가 할 수 있게. 나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난다.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우리 민준아. 밤이 깊어간다. 필리핀의 시골 마을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라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이 완성된다. 필리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지만 둘 다인. 그것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이다. 밥상머리에 침묵이 깨지는 순간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는 진실이다.